장애인의 달 특별 기획 대한민국 1교시 2014 네모와 세모의 동그라미 교실. 학교 종이 땡땡땡 대한민국 1교시 시작했다. 어서 모이자. 오늘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내는지 함께 배워볼 거야. 어떻게? 우리가 친구들을 안내하고 조금 있다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볼 거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퀴즈를 풀어. 퀴즈 좋아. 상품도 줘? 에이, 뭐야. 우리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상품을 바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준비됐어요? 잠깐! 왜? 근데 오늘 제목이 왜 네모와 세모의 동그라미 교실이야? 네모랑 세모랑 동그라미가 다르지? 응! 다르다는 게 그럼 틀리다는 걸까? 에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거야. 맞았어. 우리 반에 키 작은 친구도 있고 안경 쓴 친구도 있고 노래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을 못하는 친구도 있어. 나처럼 공부하는 건 별로고 노는 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맞아. 우리는 다 달라. 그런데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걸 배우는 거야? 어려운 건 싫어. 어렵지 않아. 우리 한글을 누가 만들었게? 세종대왕님. 맞아. 근데 너 세종대왕이 장애인이었다는 거 알아? 진짜? 우리 같이 세종대왕 시절로 돌아가 볼까? 그래, 가자. 세종대왕변.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종대왕은 늘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하고 밤늦도록 나란 일을 처리하느라 눈을 쉴 틈이 없었답니다. 폐하, 어이 그러시옵니까? 가서 안대를 가져오너라. 안질이 또 도지셨습니까? 그래, 왼쪽 눈이 깔깔하고 아픈 게 아예 보이질 않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왕위에 올라 밤낮 없이 나란 일에 몰두하다 보니 왼쪽 눈을 거의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엔 오른쪽 눈도 흐릿해져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도 없었지요. 세종대왕은 시각장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피부병도 심했고 당뇨병으로 한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 두 다리로 걸을 수도 없었답니다. 지체장애까지 갖게 된 거였죠. 그렇기에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답니다.
수시로 장애인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었고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 단체엔 해마다 쌀과 콩을 선사하고 또 지화라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종 3품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그런데 폐하,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이르길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신분이 낮은 자에게 어찌 관직을 주겠느냐며 그런 일은 사대부에 수치라고 했나이다. 그런데 어찌 폐하께서는 앞도 못 보는 지화에게 관직을 주어 사대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무를 맡기려 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편견에 치우친 신하들만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폐하, 옛날 제왕들도 모두 시각장애인에게 검은고를 타고 시를 읊게 하는 임무를 주지 않았나이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룩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일컫는 박연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옛날 우리나라에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어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놀이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한데 잘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지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도 아주 잘 돼 있었거든요. 고려사라는 역사책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더라도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관가에서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마땅히 내주어 굶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도 나라에선 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배려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제각기 그들을 돌봐줄 시정 한 사람씩 보내거라. 시정이란 지금의 활동 보조인이죠.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활동 보조인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전엔 서양보다 우리나라의 장애 의식 수준이 훨씬 더 높았어요. 중세 서양에서는 장애인을 돌봐주기는커녕 마녀의 자식이나 악마의 자식으로 여기고 무시하며 학대했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유럽을 장애 천국이라 부르지만 예전엔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장애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 조선시대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답니다. 왕궁을 짓거나 도성을 쌓을 땐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야 했는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안 나가도 된다는 장애인 우대 정책을 펼쳤지요. 또 장애가 있는 부모를 극진히 모신 자식들에게는 효자비를 세워주는가 하면 반대로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들에겐 가장 무거운 벌을 주었어요. 앞을 못 보는 나비를 잘 봉양하기는커녕 구박을 일삼으려 물속에 처박다니 저자의 목을 당장 베어 처형하라. 가장 무겁게 벌한 장애인 학대죄. 왕족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았답니다.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조의 조카 이조가 시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뺏고 멀리 귀양살이를 보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척수 장애를 가졌지만 정승에 오른 허조,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대사원이 된 공설인을 비롯해 관직에 오른 사람도 많았고, 청각장애인 시인인 고순, 조선 전기 현금의 대가 이반, 언어장애인 서예가 조광진 등 장애인 예술가들도 많았어요. 또 장애인 단체도 있었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먹고 살 길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명통시, 장사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맹통, 시각장애 음악인 단체인 장학원 등 주로 시각장애인 단체인데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임금님께 상소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고. 장애인들이 계단 앞에 있으면 업어서라도 가려는 곳에 데려다 주도록 하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장애인을 먼저 배려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스럼 없이 어울려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 또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서도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세종대왕님 자랑스럽습니다. 기야,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설령 내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조용히 말해야 하는 거 몰라? 어떻게 그런 에티켓도 모를 수가 있지? 미안. 그런데 뭘 읽고 있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에티켓에 대한 게임을 하려고. 오호, 에티켓? 난 신사야. 에티켓 잘 지켜. 게임하자, 게임하자. 그럼 다 같이, 방송 보는 친구들도 같이 해요. 에티켓 게임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과거와 현재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게임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다른 게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모두 통과하면 게임 왕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황금 구슬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게임, 도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친구들 간의 에티켓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맞는 답을 선택하세요.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스럼 없이 사이좋게 어울려 지냈다. 2.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정답은 1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스럼 없이 사이좋게 어울려 지냈다입니다. 정답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또 심청이의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었죠.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길을 안내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1. 심청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앞장서 나갔다. 2. 심청이는 아버지가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에 팔을 내밀어 잡게 하고 보조를 맞추며 걸었다. 정답은 2번. 심청이는 아버지가 심청이의 팔을 잡게 한 후 보조를 맞춰 걸었습니다. 정답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이번엔 조선시대 법과 관련된 에티켓입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법정 최고형인 차명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장애인을 도와준 사람. 2. 장애인을 괴롭히며 학대한 사람. 정답은
2번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게임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첫 번째 게임 내용을 한정욱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부초등학교 교사 한정욱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첫 번째 게임 모두 재미있게 보고 듣고 게임도 잘 풀었나요? 대동야승이나 청파극단 같은 역사 속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서로 사이좋게 함께 어울려 잘 지냈답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애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또 나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나 처우에 모범을 보였답니다. 심청전에서 왕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잔치를 벌인 이야기 모두 알고 있지요. 실제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서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금님이 먼저 장애인들을 대우하는 모습에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일을 가장 큰 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교시 어린이 여러분도 우리 조상들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사는 모습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친절한 한정욱 선생님의 해설도 귀담아 들었겠죠? 그럼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에티켓 게임 왕국 두 번째 게임은 행복에 대한 권리입니다. 영상 먼저 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 송이 신났네. 송이야, 같이 가야지. 오늘 송이는 기분 최고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시던 아빠가 일주일 만에 집에 오셔서 온 가족이 외식하러 나왔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건 뭐야? 야, 나가. 갈비. 에이씨, 나가라니까. 송이야. 뭡니까? 그게 얘랑 같이 오셨어요? 예, 제 딸입니다. 아니, 난 그냥 애 혼자 온 줄 알고. 들어가시죠. 여보, 우리 딴 데로 가요. 왜 우리가 피해? 우리도 손님인데. 뇌성마비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송이를 식당 주인이 무시하는 것 같아 송이 엄마는 다른 데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말대로 송이가 피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송이도 엄연한 손님이니까요. 송이야, 휴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뽑을 거야. 재밌어. 송이는 엄마가 말려도 듣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휴지 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송이의 나이는 13살이었지만 송이의 생각 주머니는 5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강하답니다. 하지만 가족 말고는 송이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학생, 휴지 뽑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대로 정리해 놓을게요. 네, 저희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에휴, 저런 애를 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갈비를 먹이고 싶으면 집에서 해 먹이지 않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놀이공원에 가도 전철을 탈 때도 사람들은 언제나 송이에게 눈총을 주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곤 했죠. 게다가 송이의 학교 친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이, 특수.
여긴 여자 화장실이잖아. 넌 들어가면 안 되지. 안 그러냐? 안 되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지 마. 아줌마야. 그래? 그럼 싸. 못된 친구들은 송이를 특수라고 놀리며 화장실에도 못 가게 괴롭혔습니다.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채 송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야! 너희들 송이한테 사과 못해? 같은 반 친구인 은희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야, 쟨 또 뭐냐? 나 송이 친구다. 내 친구를 괴롭히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선생님한테 고자질한다고? 너희들 진짜 혼 좀 나볼래? 시작 중이다. 들어가자. 가자. 송이야, 우리도 얼른 들어가자. 고마워, 언니야. 송이는 은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고맙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송이야, 쟤네들 지금은 널 괴롭히지만 나중엔 반드시 후회할 거야. 원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인상 피고 웃어봐, 응?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좋게, 행복하게. 송이는 행복했습니다. 송이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 은희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장애가 있는 송이에게도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에티켓 게임. 이번 게임도 잘 풀면 여러분은 에티켓 왕국의 황금 구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도전! 식당에서의 에티켓입니다. 생각주머니가 작은 송이가 식당 옆자리에 앉아 휴지를 빼며 괴성을 지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상하다는 듯 빤히 쳐다본다. 2. 시끄럽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눈총을 준다. 3. 동생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며 키득거린다. 4. 좀 시끄럽긴 하지만 생각주머니가 작은 친구라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한다. 정답은 4번. 조금은 시끄럽더라도 생각주머니가 작은 친구를 이해한다입니다. 생각주머니가 작은 친구를 이해하는 여러분은 동그라미 교실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거겠죠? 정답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언어 생활에 관한 에티켓입니다. 나보다 학년이 높은 선배들 중 발음이 또렷하지 않은 선배들도 있죠. 이런 선배들에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나이와 상관없이 무시한다. 2. 나이도 많고 학년도 높으니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3. 야! 하고 반말로 명령한다. 4.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피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비록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이도 많고 학년도 높다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남은 단계는 단 하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마지막 단계, 도전!
다른 친구들보다 생각 주머니가 작은 송이는 말도 어눌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이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송이의 장애는 나을 수 없는 것이니까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2.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똑같이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3. 송이를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 4. 송이의 부모님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똑같이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입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현장한테 가면 사람들이 찾아봐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휠체어를 타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장애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나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현장 학습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휠체어를 타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장애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나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뇌병변장애 1급 주몽학교 3학년 전주영 어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장애 에티켓 게임 마무리하러 함께 갈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에티켓 게임. 에티켓 게임 왕국의 황금 구슬을 차지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부턴 장애 에티켓도 잘 지키세요. 에티켓 왕국 황금구슬. 그래. 에티켓 게임 왕국도 함께 통과했으니까 이제부턴 장애가 있는 친구들 무시하지 말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맞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어.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렇게 써 있대. 맞아. 세모건, 네모건, 동그라미건 우리는 조금씩 달라. 달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해요. 2013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초등학생 101장 최우수작 마음의 문 임세혁 닫힌 문을 두드린다. 똑똑 내 마음을 두드린다. 똑똑 들리나요? 이 소리. 똑똑 열리나요? 닫힌 마음이. 닫힌 문이 열리듯이 닫힌 마음도 열려라.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 모두 같은 마음.